가성비 중국산 블랙박스 V6의 AS 수준, 이 클러치 1단에서 2단으로 올릴 때 이상한 잡음, 번호판 신형으로 바뀌는 정확한 날짜, 5월 31일 카페 롤로에서 열리는 닥스125 출시 작은 행사.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고성을 드라이필드 히말라야 서공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하네요. 원래 올해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이렇게 날씨가 꾸무룩할 때가 많고 맑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린다든지 하는 날씨 변동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비를 꼭 챙기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툼의 카페에서 발생했던 BMW 모토라드 관련 이슈가 고소로 끝난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네이버 카페인 바툼의 똥팔잉님이 BMW D 모토라드 관련 정비 이슈로 동성 아닙니다. 정비 이슈로 많은 글을 올려주셨고 저도 영상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5월 22일 똥팔잉님께서 고소 협박을 당했다면서 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물론 이건 똥팔잉님의 일방의 주장이니까 그 점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고소를 당하셨다고 글을 적으시면서 똥파리님 측에서도 맞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진짜 서로 지금 고소를 진행 중이신 건지 아닌지는 명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참 상황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원만히 잘 합의가 도출되어서 사건이 조속히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송사로까지 번지는 형태라서 정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건이 잘 합의가 도출되어서 조속히 원만하게 모두가 만족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지어지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BMW는 고객도 고소한다 라든가 BMW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혼다로 역시 가야겠다, 유럽제는 탈 게 못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BMW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관리적인 측면과 서비스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BMW 오토바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BMW 오토바이 자체도 S1000RR이라든지 120GS, 120RT, R12, R18 등등 전자장비도 훌륭하고 성능도 훌륭한 좋은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어떤 분께서도 저에게 댓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비 이슈라기보다는 사실 접객 이슈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말실수, 정확하게는 고객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이게 계속 둘불 번지듯 번져나가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니만큼 오토바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BMW에 자주 놀러를 가서 알지만 많은 BMW 직원분들은 정말 친절하시고 열심히 응대해 주십니다.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진짜 이건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일로 굳이 BMW 그 자체를 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바이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이 이슈가 엄청나게 널리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 되었더라고요. 잘 원만하게 수습이 이루어지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아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좋은 사례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제가 예전에 V6의 CS5 프로라는 카플레이 형태의 블박 제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를 달면 이제 앞뒤 블박 영상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카플레이가 이제 지원되어서 휴대폰과 연동해서 노래도 듣고 전화도 받고 내비도 보고 하는 게 다 돼서 많이 편합니다. 제가 이걸 작년에 야마하 R3를 신차로 내렸을 때 카플레이라는 것 자체를 R3에 달아서 난생 처음 써보고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돈 받고 만든 광고 아니었고요. 진짜로 돈 안 받았고요. 제가 좀 억울한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느낀 게 뭐만 하면은 뭐 돈 받았겠지 이러시는데 업체들이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막 광고를 준다든지 그렇게 쉽게 돈을 안 줍니다. 제가 무슨 중국제 바이크를 탄다든지 중국산 제품 리뷰하면 부금코코 돈 받았겠네, 돈 받고 하네 이러시는데 저도 솔직히 이걸 진짜 돈을 받고 하는 거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맥도날드 치즈버거 세트, 제로 콜라 플러스, 감자튀김 쿠폰 이거라도 받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튜브 여태 해오면서 돈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V6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합천에 사니까 오토바이 본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죠. 그래서 언론 상대로 먼저 진행하는 뭐 출시 행사 이런 것도 제가 못 가고, 그리고 제가 거의 모든 오토바이 브랜드들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건이나 이슈 터질 때마다 다 한 번씩 깠어요.
예를 들어서 야마하는 겨울에 시동 안 걸리고 일부 모델들이 목이 부러지는 증상이 좀 있죠. 보그는 40km 탔는데 냉각수가 터져가지고 바이크 여행 갤러리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트라이언프도 스피드 400이 신차 출고받고 3km 주행하니까 시동이 꺼졌는데 수리받고 돌아가는 길에 시동이 또 꺼지고 사고까지 그때 발생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고, 혼다도 뭐 따지고 보면 많죠. 600R 뒷바퀴 엑셀축이 빠진 적이 있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슈를 제가 다 다루어서 그런지 뭐 광고해달라고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돈 한 번도 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뭘 더 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가볍게 하고 있는 거라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뭐 돈을 좀 벌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고 돈 받은 적도 없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V6로 돌아가서 제 영상을 우연히 보시고 V6 CS5 프로 카플레이 형태의 블랙박스를 구매를 하셨는데 폭우를 맞은 뒤로 인식을 못해서 뜯어보니까 방수 실패로 안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실망을 많이 하셨겠죠.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뭐 소개하기가 참 거시기한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제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으셨고, 네이버 카페에 V6 검색하면 놀랍게도 이게 중국 회사인데 네이버 카페에 공식 카페가 존재를 해요. 여기서 채팅으로 문의를 했더니 그냥 새 거를 통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야, 대륙의 기상 놀랍죠. AS를 해달라고 네이버 카페에서 채팅을 날렸더니 그냥 통째로 새 거를 보내줘 버리는 수준. 사실 저도 많이 놀라웠고요. 그런데 시작 화면이 달라서 이상해서 문의를 채팅으로 다시 넣었더니 워터마크만 다르고 다른 기능은 다 똑같다고 답변이 돌아왔고, 실제로도 모든 기능이 동일했다고 합니다. 참 AS가 확실하고 한글로 문의도 원활히 잘 되고, V6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가성비 블랙박스 메이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AS 수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CS5 프로를 사서 쓰셨는데 사용 도중에 보니까 버튼 달린 리모컨 부위가 고장이 났는지 작동을 안 해서 카톡으로 문의를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정상 작동했는데 핸들바의 리모컨 P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 1년 보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연락을 드린다. 보상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라고 보내셨는데, 놀랍게도 리모컨을 교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신이 오고 무료로 교환을 해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TPMS도 패키지 안에 한 쌍이 새걸로 들어있었다고 해요. TPMS도 한 쌍 같이 들어있으니 함께 교환해달라고 답신이 왔고 잘 받아서 교체해서 쓰고 있다고 DC 사이드 바이크 여행 갤러리의 쭈구리님이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쭈구리님이 소개받아서 잘 쓰고 있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했고요. 아무튼 저도 사실 V6가 많이들 쓰시고 가격도 싸고 몇 번 사용을 해보니까 괜찮길래 소개를 했던 건데, 요즘 많은 분들이 쓰시면서 AS 받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의외로 AS도 국내에서 상당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AS는 기대도 안 하고 샀는데, 왜냐면 중국제 알리발 제품이니까. 그런데 AS가 너무 잘 돼서 좀 놀랐고, 이 정도 서비스면은 상당히 훌륭하다 싶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내년에 구매를 하고 싶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영상도 만들었던 혼다의 CBR650R E-클러치 관련 이야기입니다. 혼다의 E-클러치 정말 좋은 시스템이죠. 클러치를 잡지 않고도 기어를 업다운 변속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저속 상황에서도 반클러치도 자동으로 구현을 해주는 정말 멋진 시스템이고, 저도 한번 타보고 싶어서 일반유 4기통 레플리카 E-클러치 노리고 있는데 사소한 기어 변속 간에 찐바가 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클러치니까 클러치를 잡지 않고 기어를 업다운 하는데 다른 구간은 괜찮은데 2단과 1단 사이에서 기어 시프트를 할 때 자주 갈갈 하고 끊기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2단에서 1단으로 내리거나 올라갈 때 드그득 갈갈 하고 불안한 소리가 나면서 기어가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이 클러치 상태에서 2단에서 1단으로 내릴 때 중립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네가 제대로 힘있게 안 차 넣어서 그렇다는 등 혼다가 그럴 리가 없다는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가운데, 이 클러치를 타보신 분들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라고 한두 분씩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비단 이 클러치만 그런 게 아니라 CBR650R MT 버전을 타시는 분들도 2단과 1단 사이에서 드그득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어가 들어갈 때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이 클러치가 문제인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가 좁혀지던 가운데 결국은 2500rpm에서 4000rpm 사이일 때 기어를 넣으면 좀 낫더라 라고 이야기가 현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지어졌고 그 뒤에도 야마하나, 스즈키, 로얄필드 등 다른 브랜드를 타시는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1단, 2단 사이에서 한 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댓글도 좀 읽어보니까 결론은 1단과 2단 사이에서 백토크가 다른 구간보다 제일 강하게 걸리는데 RPM이 적정치 않거나 기어 시프트 페달을 실수로 정확하게 차넣지 않으면 뜨그득 하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또 되었어요. 이 클러치나 혼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타다 보면 종종 기어가 빠지거나 기어가 좀 이상하게 소리를 내면서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클러치는 내가 클러치를 잡지 않고 기어 시프트 페달만 차서 변속을 하니까 위화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오토바이를 타면서 기어 변속을 하고 6단 혹은 5단을 확인하고 스로틀을 당겼는데 기어가 빠져서 스네칭이 되어 버리거나 기어가 뜨그득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거나 비정상적으로 기어가 늦게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형 번호판이 언제 적용되느냐 등에 관련해서 조금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당장 올해 7월부터 신형 번호판으로 바뀐다거나 구형 번호판을 쓰시는 분들도 모두 함께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거나 좀 이상한 정보가 많이 돌고 있는데, 이 출처를 제시하신 걸 보시면 대부분이 챗GPT 같은 AI가 알려준 정보이거나 날짜가 오래된 기사에서 정보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일단 모두 사실이 아니고요. 우선 법을 보면 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20일 즉 내년부터 신형 번호판이 적용이 됩니다. 2026년 3월 20일부터 신형 번호판이 달리기 시작하고 이것도 구청에 구형 번호판 재고가 남아있으면 이거를 전부 소진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신형을 달기 시작하는 느낌으로 간다고 해요. 그리고 무슨 번호판에 칩이 박혀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구형 번호판을 쓰시는 분들도 모두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자동차들 보면 여전히 구형 번호판, 초록 번호판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오토바이 번호판도 구형도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정부로부터 발부받은 것이고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만큼 기존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부터 갑자기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기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번호판 관련 루머가 퍼졌었는데 AI 등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긁어서 날라다 주는 만큼 잘못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AI도 일루시네이션 효과 등등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주 혼다에서 5월 31일 진주 경상대 인근에 있는 카페 로우로우에서 혼다 펀 바이크를 대상으로 작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카페 로우로우에서 혼다의 125cc 바이크들 닥스 125, 몽키 125, C125, CT 125 헌터커브, 슈퍼커브 등을 전시하고 스윙라이더의 바이크 키링 세트도 31일부터 6월 1일 로우로우 카페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 혼다 125cc 펀 바이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번에 진주 로우로우 카페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저배기량 바이크들 타시는 분들이 재밌게 모이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구경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로우로우 카페에서의 모임, V6, AS, 퀄리티, 이 클러치 1단, 2단 사이에서 종종 기어가 이상하게 들어가는 것 등등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